사람이 아픈 게 단순히 몸이 병들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본인의 삶이 전체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돈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내 남편, 내 와이프, 나를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 이런 많은 현상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실제로 사람의 질병이란 것은. 환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숙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숙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삶의 방식, 그걸 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봅니다. 우리 환자들 보면 많이 안타까워. 제가 어릴 때 벗어버렸던 그 굴레,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안타까워요. 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들 아픈 거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 문제의 본질로 접근을 하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게 엮여 있잖아. 사람이 아픈 게 단순히 몸이 병들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본인의 삶이 전체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돈 문제, 이 해결하지 못한 가난의 문제, 그리고 내 삶에서 개입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내 남편, 내 와이프, 나를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 이런 많은 현상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실제로 사람의 질병이란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우리가 수학은 배우고 음악도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 감정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린치를 가하는 거죠. 그건 너의 문제야. 제대로 어떤 사용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서부터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하는데 아주 어린 시절로 제가 소급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좋은 기억도 물론 많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주어졌던 그런 환경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야, 그 정도면 너 뭐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어린 시절에 저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았어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일단 제가 굉장히 시골에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계시고, 사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고 위에 2명이 누나이기 때문에 장남이에요. 장남으로 농촌에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지금은 아니겠지만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에는 남자 일꾼이 하나 더 생겼어,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많이 도와야 돼요. 생각보다 그 누나들은 그런 데서부터 좀 열애해요. 바깥의 일은 남자아이가 도와주고 집안에서 하는 주방에 관련된 일은 누나들이 하고, 그 시골에서는 역할 분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여기 검지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어떻게 생긴 상처냐면 낫에 베인 상처예요. 이거 언제 생긴 거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왜 초등학교 2학년이 왜 낫을 썼냐면 풀을 베어와서 소한테 먹이려고.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 동네 아이들도 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낫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사는 지역은 이렇게 농촌, 논밭이 있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읍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전부 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뭐 다 할 줄 알아요. 뭐 경운기도 몰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할 줄 알아요. 경운기, 뭐 타작, 모심기부터 해서 싹 다 할 줄 알고 주말에 거의 동원되는 거죠. 맨날 농약 치고 뭐 캐고 밭일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뭐 농장 체험하는 데 가서 뭐 이렇게 우리 애들 뭐 캐고 있으면 저는 뒤에서 구경만 해요. 안 해. 어릴 때 너무 많이 해서. 어릴 때 해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조금 너무 힘들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 시골에서는 쌀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수술을 해서 쌀이 나락, 쌀이라고 안 하고 까지 않는 것은 나락이라고 합니다. 그 나락을 이렇게 좀 아스팔트가 있는 요 읍내로 나가서 요 도로변에 아스팔트 위에 나락을 건조를 시킵니다. 그냥 보관을 하면 수분이 있으니까 다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바짝 건조를 해야 돼요. 요즘처럼 뭐 건조기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아스팔트에 예전에는 다 말렸어요. 이렇게 아스팔트에 널어가지고 말리고 밤에 이슬 내리기 전에 걷어들이고, 가을에 그걸 하는데 읍내에 나가서 그걸 막 밤에 널고 있으면 그 읍내에 사는 아이들이 막 나와요. 같은 반 친구들이죠. 나왔는데 저는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같이 놀자고 막 그래. 근데 나는 요거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못 놀아. 내가 그때 되게 좀 어릴 때 되게 숙맥이었어요. 그래서 막 부끄러운 거야.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같이 끼지는 못하고 나는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집에서 시킨 일 중에 여기 가서 이거 나락을 널고 그 밤에 걷어들이는 일,
거기 가면 애들이 있으니까, 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어린 나이에 좀 부끄러웠던 거죠. 어릴 때 제가 어떤 공부하라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일해라, 소 밥 줘라, 그 다음에 뭐 돼지 똥 치워라, 이런 거는 제 일과였어요. 하루 중에 제가 해야 될 어떤 숙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해라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보다 기억 속에서는 이 산천으로 뛰어노는 거 이런 것도 많아요. 막 겨울에서 놀고, 시골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도 남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무감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장남으로서 이 집안의 기둥이고 너는 집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되고, 의무감 같은 게 많이 주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착한 아이였고 우리 친척들 다 모아놔도 맨날 칭찬받는 아이였어요. 저 승우는 참 착한 아이다, 반듯한 아이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구나, 그렇게 뭐 부모님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릴 때 그렇게 그걸 당연하게, 뭐 다른 삶에 대해서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붓다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삶은 고통이다. 하기 싫은 일을 막 하면서 그게 즐겁지 않았어요. 전혀 즐겁지 않았고,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싫다 소리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싫다 소리 안 하면서 그걸 하기 싫지만 계속 하면서, 야, 이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좀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 삶의 굴레가 언제 끝날까, 다음 생에는 이러지 않을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쭉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돼서 조금 더 시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잘해도 칭찬받고 사는 거예요. 주말에 가서 일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극소수인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내 삶이 누군가한테는 좀 특이하게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고, 내가 주어진 삶을,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이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사실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긴 거는 딱 고등학교 돼서,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좀 성과가 나오는 편이니까 내 삶을 공부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님과의 삶을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거는 아버지의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삶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숙제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삶의 숙제를 풀어나갈게요. 어릴 때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잘 안 합니다, 제가.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환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숙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숙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삶의 방식, 그걸 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많이 미안하지만 가족이지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삶은 고통이 아니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자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이 고통이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삶에서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주어진 세상, 내가 처해진 환경, 이걸 개선시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게 좀 문제가 있었구나, 착한 사람이 좋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 일찍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들 보면 많이 안타까워. 제가 어릴 때 벗어버렸던 그 굴레,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안타까워. 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착한 사람으로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라는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